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롭게 일본의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후 5개국 국가의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빠르게 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국가는 미국,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5개국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제외한 5개 국가의 정상들과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는 스가 전 일본 총리가 총리 취임 뒤 미국, 호주 다음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일부러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에 맞춰 취임 날인 지난 4일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기시다 총리는 그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시다는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시다의 태도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는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가 미국의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의 반목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아예 대놓고 미국이 기시다 정권에 기대하는 첫 번째 변화 포인트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이 그 언제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기시다가 일본 총리로 선출되기 전 다카이치 총리 후보가 자신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을 보이자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간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 다카이치가 총리가 당선되어 한국을 자극이라도 하게 되면 한미일 공조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던 미국의 입장을 기시다 총리가 모를 리가 없지만,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한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당초 일본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후보는 고노다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의 투표로 총리를 선출하는 일본의 선거 시스템상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당내 기반이 좋았던 기시다가 고노다로를 제치고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는 받지 못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때리는 전략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한국과 관련되는 게 싫다면서 정치적인 위기만 찾아오면 어김없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일본 정치인들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20%로 역대 총리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와 니혼게이자이도 이를 지적하며 중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자민당 의원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갑자기 영국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시다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방 언론인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요구되는 총리가 아니라고 단언한다며, 기시다가 총리로 뽑힌 이유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가 일본이라는 배를 흔들지도 않을 것이며 풍파를 일으키지도 않을 게 분명하다며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기시다를 뽑았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변화할 생각이 없으며 이대로가 좋으니 개혁을 하지 않을 인물로서 기시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점이 일본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며, 현재 일본은 고령화와 급속한 노동력 감소, 연금 고갈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아이디어를 통한 일자리 개선, 또 그 아이디어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기시다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등 이번 선거는 최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국과 서방 언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한국에 전화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춘 나라로 재평가되며 올해 영국에서 열린 G7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적 리더십을 잃어만 가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스가의 뒤를 이어 일본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아베는 아름다운 일본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지만 결국 포장지는 시간과 함께 벗겨졌고 벚꽃 모임이나 사립학원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맑고 아름답다는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졌지.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팬데믹이라는 세계의 위기에서조차 이권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어. EU에서 이탈된 뒤에 영국은 다른 나라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 노동력 부족과 트럭 운전사의 부족으로 영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런던의 거리 풍경은 지금도 이민자 투성이야. 누가 이런 영국을 원할까? 영국에서는 이미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반응만 잔뜩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이미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일 관계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면 일본은 미국의 강경한 개입을 싫어한다는 걸 미국도 눈치채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그 어떤 회신도 없었다. 오히려 피곤해하는 기색이야. 얼마 전에 스가와 정상회담 해줬더니 또 기시다라는 녀석이 튀어나와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떼를 쓰다니 피곤해하는 분위기야. 한일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단절하게끔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이대로도 쭉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동의하지만 일본의 대응이 너무 유치한 게 사실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 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국은 알게 모르게 일본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 구글링을 해보면 미국이 여러 번 일본에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러다 오바마 때처럼 한국과 원치 않는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몰라. 글쎄 정말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들어본 적 없는데? 결국 미국은 나중에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할 거야. 모든 게 한국인의 날조 외교다. 한국을 믿지 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영국도 일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 영국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정답이야. 이번 일본 총리에 대한 투표는 장래 일본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의 전통이야. 항상 세 번째와 손잡고 두 번째를 떨구지. 즉 일본이 두 번째가 되면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떨어뜨린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야. 결국 한국의 시대가 오는 건가? 이미 임금에서 한국에 따라잡혔으니까? 총인구에서 65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비율에서 한국은 15%로 29%인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말은 일본의 근로자들이 한국 근로자들보다 2배나 많은 노인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일본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저 웃을 뿐이야. 일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인 자동차도 결국 전동화로 인해 한국에 빼앗기려 하고 있어. 더욱이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야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모두 사회주의에 대한 방침을 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제 태국에도 밀릴 거야. 니시다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일 뿐이야. 일본의 GDP는 늘어나기는커녕 대폭 떨어질 일만 남았다. 평균 소득도 줄고 평균 저축액도 계속해서 줄고 있어. 이렇게 크게 실패했는데 뭐 하나 바꾸려고 하질 않는구나. 소니가 삼성에 밀렸던 것처럼 어느새 국가의 위상도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즘 한국의 기세가 위험한 수준이야. 한국의 엔터 산업은 이미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고 거기에서 나온 로비력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도 일본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해. 확실히 요즘에는 한국에 지는 느낌. 경제력은 아직 일본이 우위에 있다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이 군사, 문화, 외교 모두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도대체 얼마나 빼앗길 생각이야? 현재 일본에는 히로유키 같은 일본에서 세금도 안 내는 인플루언서동 영상만 보고 인구 탓만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제발 멈춰라. 이미 OECD 순위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어. 민주당 정권 때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더니 자민당이 들어서자 일본 경제가 나빠져만 갔다. 역시 이제 남은 건 수정헌법으로 전쟁밖에 없어. 안타까운 점은 강제 노동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한국 측에 서 있다는 점이야.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념한 상태다. 기시다가 이런 문제를 이유로 한국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